막삼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산균만 먹는다고 장이 좋아진다는 착각.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장이 왜 안 좋아질까요? 또 이제 유산균과 관련된 책을 쓴 저자다 보니까 쉽게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약물의 오남용입니다. 항생제나 항염제 같은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전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하면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유해한 균주들이 증식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은 것들로는 가공식품들이 있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장맛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에서 온 원형 그대로에 있는 것을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가공을 거치고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술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정제된 당들이 많이 들어있다거나, 별도의 얘기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평상시에 그냥 알아서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가끔씩 이럴 때 있죠. 물을 마시고 싶어질 때라든지, 혹은 새콤달콤한 게 땡길 때가 있다든지, 소화가 안 돼서 자꾸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충동이나 욕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몸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렇죠? 과음을 한다든지, 빨리 낫기 위해서 이게 약의 부작용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약을 그냥 먹으세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비판적인 생각이나 비판적인 사고 없이 약물을 섭취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내 장 속 건강을 망치게 되는 제일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유산균만 먹으면 왜 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그냥 단적인 예로 알려드리면, 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맞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 유익균들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니, 그냥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입주를 했어. 집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소파도 들여야 되니까 가구도 들여놔야 되고, 가전제품도 들여놔야 되고, 각종 생활용품들, 생필품들을 들여놔야지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장 속 안에 미생물이 있는데 야, 좀 잘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혹은 잘 먹고 잘 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식을 안 넣어주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유산균만 먹는다고 장 건강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관점을 좀 깨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산균 제품 검색하시면 이러한 글귀, 워딩 많이 보시죠? 100억 마리를 보장한다, 1000억 마리가 들어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식약처에서 고시를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 장속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거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장 건강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균에 대한 제품 보다 보면 죄송하지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결국 모두 가게가 되는 건데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요. 코팅을 했다는 거는 유산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자, 유산균을 먹었는데 우리 위산과, 그렇죠? 그리고 소화 효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녀석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코팅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녀석을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세 번째는 종류입니다. 우리 인체에 살고 있는, 특히나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최소 500종에서 현재 최대 4000종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연구 결과들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종류 몇 종류나 돼요? 끼케야 많아봐야 16종류입니다. 많아봐야 20 몇 종류. 자, 500종이 넘는 유산균이 내 안 속에, 장 속에 있는데 16종 먹는다고 장 건강에 티가 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유산균을 먹으면서 하셔야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돼야 되는 행동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하면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항생제 드시지 마시고, 항염제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식
야식 두 가지입니다. 항생제나 항염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녀석을 좋은 유익균과 나쁜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싹 다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균 상태가 되는데, 무균 상태 이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앉아서 거기다 대고 가공식품들을 미친 듯이 때려놓고 있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 장 속에 유익한 균주가 살아나겠습니까? 유해한 균주가 더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래서 과식, 야식을 드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공된 감미료에 범벅된 음식을 여러분이 먹고 있으니까 다음날에 속이 불편해요, 배탈이 났어요, 변비가 있어요, 설사를 해요. 본인의 한 행동을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좀 강하게 이야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릴지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아플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생활 습관을 보다 보면은 건강식품, 그러니까 건강, 자연식품을 챙기는 게 아니라 가공된 식품 위주의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서 챙길 수 있는 좋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간장,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청국장, 김치나 묵은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의 총집합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뉴스 연구 결과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특히나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합성 감미료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항바이러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의 존재가 발견이 돼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유로 만든 요거트나 치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7,000종까지도 발견이 됐대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발견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간장 같은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청국장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청국장은 매일매일 곁들여서 드셔도 좋은 음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 치즈, 그렇죠? 치즈인데 가공된 치즈 뒤편에 보시면 이 합성되어 있는 것들 혹은 이 첨가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좀 걸르고 챙겨서 드셔주세요. 챙겨 드셔주시고, 요거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에서 발효시켜 먹을 수 있는 씨앗 균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꾸준하게 아이들에게 요거트를 발효시켜서 신맛이 나는 요거트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트는 시중에 판매되어 있는 거 보면 뒤를 딱 돌려보면 과당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뭐 스테비아, 그 다음에 뭐 알룰로스, 다 당이에요, 여러분. 다 당이라고요. 요거트 같은 경우에도 신맛이 나는, 발효가 됐다는 건 유기산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신맛이 나는 요거트를 만들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공복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루 왼종일 먹지 말고요. 간헐적 단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 앞선 영상에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먹는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음식이 소화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주시면서 장 건강을 세워주시면서 인체 전반의 뼈대 건강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제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자, 오늘도 유산균만 챙기지 마시고 유산균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함께 챙겨주시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